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아래 조건 가 나를 만족할 때 극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조건 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2라고 2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극값을 갖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왼쪽에서 극대 오른쪽에서 극소하니까 여기 x좌표가 1이고 여기 x좌표가 2겠구나 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나를 보시면 전체 절대값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x축에서 접어 올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 돼서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접어 올려라 라는 뜻인데 마이너스 1에서 새로운 극소값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조금 비율이 안 맞습니다만 3차 함수 비율에 의하면 여기 2분의 1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x좌표는 2분의 1하고 나타나서 마이너스 1은 이 극소값보다 아래서 x축과 만나겠구나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x축을 또 새로 그렸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접어서 올렸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어 올린 그림까지 제가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서 접혀 올라간 새로운 극소값이 하나 생기겠구나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값들을 좀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좀 미리 줄을 그어놨는데요. 이 점하고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래 fx의 함수식을 체크하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함수식 한 줄 안 쓰는 것과 거리곱 공식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fx는 하고 써놓고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 2분의 1에서 뚫고 가고 그 다음에 2에서 y는 m에 접하겠습니다. 따라서 x-2분의 1 하고 쓰고 x-2의 제곱 더하기 m 하고 쓰는데요. 이 식을 한 줄 안 쓰고 접근하는 게 거리곱 공식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0이다. 그걸 활용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거리곱 공식은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뺀 거,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뺀 거 두 번 곱한다고 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한 번 빼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는 두 번 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이 m 하고 쓰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같은 결과를 보겠습니다. 거리곱 공식은 이 식을 하나 안 쓰고 한 줄 안 쓰고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 339 해주니까 이것의 값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밑에 먼저 계산해 놓고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393 27 더하기 m이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m의 값이 2분의 27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제 극대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또 2를 기준으로 2분의 1만큼 빼고 2만큼 두 번 빼서 m을 기준으로 정해보겠습니다. 즉 f1의 함수값을 정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 1에서 2분의 1 한번 빼고 항상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준선의 x좌표들을 꼭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곱하기 1 빼기 2는 또 접하니까 두 번 하고 m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에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m인데 m은 2분의 27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3차 함수 극대 극소 그래프 접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x가 0 이상 2파이 이하일 때 아래 삼각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범위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 또는 감마 이상 델타 이하라고 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의 대소관계가 있고 감마 빼기 베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sin x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x로 해석하는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코사인 x를 그려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겠습니까?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코사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죠? 우리 여각 쓰겠습니다. 2분의 파이 빼기 5분의 파이 해주면 통분을 해서 10이 통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빼기 2 하니까 10분의 3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5분의 파이는 코사인 10분의 3파이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천천히 하나씩 그래프를 소개할 텐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뭘 그린 것입니까? 이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원래 코사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원래 코사인 함수 접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절대값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린 것이고 이 파란 그래프는 사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사인 함수에서 사인 5분의 파이라는 함수값을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인 코사인 만나는 이 지점 몇입니까? 여기 4분의 파이여서 5분의 파이는 이 안쪽에 살짝 더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y는 5분의 파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제가 그어놓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인 5분의 파이보다 이 코사인 절대값 함수가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이 빨간 선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이죠? 시작하는 곳 알파, 그리고 여기 베타, 알파 이상 베타 이하, 그 다음에 여기가 감마, 여기가 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삼각함수 대칭성에 의해서 이 5분의 파이라는 이 간격들은 여기 반쪽씩 간격들하고 전부 같겠습니다. 여기가 5분의 파이, 여기도 5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베타 빼기 감마 빼기 베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주기가 되니까 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이에서 5분의 파이를 몇 번 빼주면 베타 빼기 감마 빼기 베타가 되겠습니까? 5분의 파이를 2번 빼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분의 3파이 하고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변환해서 코사인 함수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절대값 코사인 함수이고 원래 코사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10분의 3파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보다 살짝 작겠습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0분의 3파이 해서 y는 코사인 10분의 3파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만나는 곳이 또 알파, 베타, 여기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감마, 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10분의 3파이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알파가 10분의 3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2분의 파이에서 10분의 3파이 빼면 5분의 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5분의 파이구나 하고 체크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셔도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삼각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함수 대칭성 활용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fx 위에 점 P에서의 접선과 점 Q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할 때 f5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제가 한번 대충 그려봤습니다.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한번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8번 문제 풀 때 거리곱 공식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10번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점이 점 P가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하고 정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8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요 점에서 접선하고 그 다음에 요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 점대칭성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 바로 변곡점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중점 체크를 해주면 1,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5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눈에 띄시겠지만 이 직선하고 뚫고 가는 점이 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해서 fx를 휘리릭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먼저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기울기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울기 해주면 이 점에서 이 점 기울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하고 표현되고 2 더하기 4 하고 표현돼서 2분의 6 기울기는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y는 3x 해주고 이 점 지나면 마이너스 4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리곱 공식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3x 더하기 1 마이너스 4 이렇게 조금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한 줄 휘리릭 써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끊고 지나가는 뚫고 지나가는 점 이렇게 3점 있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에서도 만나고 x-1에서도 만나고 x-3에서도 만나고 어떤 직선이라고 했습니까? 3x 더하기 1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F5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이 식을 안 썼다라고 생각하고 거리곱 공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리곱 공식은 어떻습니까? F5의 함수값을 구하라 했는데 F5의 함수값 제가 뭘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이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5가 여기 5, 하고 나타날 텐데요. 뭘 쓴다고 했습니까? 거리곱 공식은 x, 이 만나는 x값들의 차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점하고 같이 있는 직선, 한 직선에 있는 x값들의 차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1이니까 1 곱하기 빼주면 여기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 빼기 마이너스 2라니까 5 더하기 1 곱하기 그리고 5 빼기 1 그리고 곱하기 5에서 3을 빼니까 5 빼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기준선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직선이니까 이 직선하고 같은 위치라 이 직선에서 위치 관계를 또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하고 또 어떤 점을 쓰면 좋겠습니까? 3점이 있으니까 어떤 점을 쓰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점을 썼으니까 이 점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필요한데 이 직선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한번 찾고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3 곱하기 해주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1 그리고 기준선의 이 직선의 점, 요 점의 y값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하고 체크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 식에 5를 각각 대입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6 곱하기 4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6, 3, 18 빼기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 6에 48에서 14를 더해주니까 정답은 62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밑줄을 쳐놨는데요. 이 직선은 점들이 3개가 있으니까 꼭 이 점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점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니까 3 곱하기 5 빼기 1 기준선이 2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3 곱하기 5 빼기 3 그리고 기준선 8 하고 표현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3차 함수와 점대칭 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두 점 P와 Q는 시각 T는 0일 때 각각 마이너스 12와 12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입니다. 두 점 PQ의 속도 함수가 각각 주어져 있고 출발한 후 두 점이 만날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하니까 전체적으로 미지수가 없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을 구해서 이거 속력 정적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시간까지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위치 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1t 하고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으로 나눠주니까 2t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2t 제곱 마이너스 2t 그리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x2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점 Q의 위치 함수 한번 체크를 해주면 또 부정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6t 하고 나타나고 t가 0일 때 1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더하기 12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하겠습니까? 만난다고 했으니까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2 하고 연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넘겨서 2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지워주고 더하기 4t 오니까 더하기 2t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24 하니까 마이너스 12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3차 함수 조립제법 해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두 점이 만날 때까지 라는 말은 두 점이 한 점인가 보다 라는 정보가 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t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서 2를 대입했더니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시간은 2구나 하고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0에서 만날 때까지 출발한 후 만날 때까지니까 0에서 2까지 속력 정적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력 함수, 이 속도 함수가 x절편이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v1t 써놓고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t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하는데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t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 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함수를 또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함수 보면서 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V1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가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어딘가에 0이 있고 여기가 2 하고 나타나서 이 노란 부분하고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를 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접혀서 올라간 정적분 할 건데요. 그냥 넓이로 가겠습니다.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를 구하라 라는 뜻이 돼서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움직인 거리 구하라 그러면 0에서 1까지 절대값 v1t dt 이것을 해주는데 0에서 2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1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v1t dt 하고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v1t dt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쪽에 조금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이거 부정적분 x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1 1 더하기 x1 0 그리고 더하기 x1 2 빼기 x1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x1을 구해놔서 굳이 정적분하지 않겠습니다. 정적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정적분 구해서 수치 대입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게 마이너스 2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1 각각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그리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2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이 16 그리고 2는 4, 8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조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16, 16 하고 지워지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앞에도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이거 지워지면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를 곱하면 28 하고 나타나고 이거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20 그래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속도, 위치, 움직인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아래와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N이 짝수이면 반으로 나누고 AN이 홀수이면 3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짝수로 만드는구나 하고 판단하겠습니다.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45일 때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이 주어진 조건 이용하면 순추적해서 A3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다시 역추적해서 A1까지 가는구나 라고 흐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주면 좋겠습니까? A3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시작해서 이렇게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A3이 짝수인 경우 그래서 A3을 2K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3이 2K면 A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수니까 반으로 나눠서 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5는 여기 K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바뀌는데 K가 짝수 홀수 따로따로 문자를 쓰지 말고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A5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K가 짝수이면 A5는 2분의 1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다 더해서 42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K 더하기 K 더하기 2분의 1K를 해주는데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7K 하고 나타나서 이것이 42가 되는 K를 찾아보자. 그러면 K는 7로 나누니까 6이 12 해서 K는 1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역추적 간다고 했습니다. K가 10이면 A4가 10이어서 A5는 6하고 전체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잘 맞겠습니다. 그러면 A3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3은 12 대입하니까 2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2가 각각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여기가 24였으면 A2는 두 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A2는 A3의 2배 하니까 A2는 4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짝수라는 조건에 맞겠습니다. 밑에서 A2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3에 3을 빼주면 좋겠습니다. 21 하는데 홀수 조건에 맞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또 가지치기를 한 번 더 할 텐데요. 위에서 나타나는 A1은 2배 하니까 항상 짝수 조건에 맞겠습니다. 96하고 나타나고 밑에서 나타나는 A1은 3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45인데 또 홀수 조건에 맞겠습니다. 밑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A1은 또 2배를 해주니까 42하고 나타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A1은 3을 빼면 18 하는데 이거 홀수가 아니니까 이 경우만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K가 홀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는 제가 A1 3개를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A5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홀수는 더하기 3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2K 더하기 K 그리고 K 더하기 3을 해주면 4K 더하기 4K 더하기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42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은 홀수고 오른쪽은 짝수니까 만족하는 자연수 K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했습니까? A3이 짝수인 경우 했습니다. 이번에는 A3이 홀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3이 2K 더하기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4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4는 홀수니까 3을 더하니까 2K 더하기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5는 바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짝수니까 2로 나눠주니까 K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를 해보겠습니다. 2K 더하기 1 더하기 2K 더하기 4 그리고 K 더하기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K 하고 표현이 되고 5K 더하기 7이 몇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5K 더하기 7이 42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을 빼주면 어떻습니까? 35가 돼서 K는 7, 5, 35, 7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습니까? A3에서 시작해서 또 가지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A3은 7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7이 14,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2가 2개 나타나는데 위아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나타나는 A2는 2배 하라고 했습니다.
30 해주고 밑에서 나타나는 A2는 3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 하는데 홀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짝수가 나타나서 이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또 가지치기 해서 A1을 체크를 해보는데요. 위에서는 2배 하니까 60 하고 나타나고 밑에서는 3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7 하는데 홀수가 돼서 성립하겠습니다. 따라서 다 더해주면 27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추적, 역추적 했습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도함수로 이루어진 다음 부등식의 해가 -1 이상 7 이하라고 했습니다. fx의 극소값이 13일 때 극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 구간 -1에서 7하고 나타났습니다. 주어진 해집합의 구간이 -1에서 7이라고 했습니다. 간격이 몇입니까? 이거 간격이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점을 잡으면 중점은 3하고 나타나는데 또 이 간격은 4,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뭐가 눈에 띄십니까? 이 f'x-4는 f'x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f'x가 이 부분에서만 만약에 음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양수, 여기는 양수하고 표현이 될 텐데요. 이걸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4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만 음수가 되고 여기는 양수, 양수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범위에서 보면은 둘이 곱하면 음수, 둘이 곱하면 음수, 여기는 양수, 여기는 양수에서 주어진 조건에 꼭 맞겠습니다. 그러면 f'x하고 f'x-4가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띠는지 제가 또 조금 그려놨는데요. 그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그리고 여기가 7하고 나타나고 왼쪽에 있는 빨간 그래프가 f'x하고 나타나고 오른쪽은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x 찾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서 극대가 되고 여기에서 극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의 x값도 알고 극소값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극대값을 찾아라. 그러면 또 뭘 쓰겠습니까? 극값의 차공식을 써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극값의 차공식을 쓸 텐데요. 여기에서 극대니까 f-1 -f3은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했고 x좌표의 차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의 세제곱 해주니까 3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f-1은 하고 체크를 해주면 f3이 13이니까 13 더하기 32 해서 정답은 45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도함수인 2차 함수의 2차 부등식을 해석해서 푸는 3차 함수의 극대 극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직선 y는 mx 더하기 1이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나고 점 A에 대해서 AP는 PQ라고 했습니다. 점 A 어떻습니까? 이 직선 위에 있어서 APQ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AP의 길이하고 PQ의 길이가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X축에 평행한 선 그리고 Y축에 평행한 이러한 수선들을 그었는데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합동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이죠? 이 길이 같아서 제가 점 P의 X좌표를 K라고 하면 점 Q의 X좌표는 2K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점 K에서
교점 점 2k에서 교점 하니까 서로 y값들이 같겠구나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x에 k를 대입했을 때 y값이 같으니까 mk 더하기 1은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에 k를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k 하고 표현이 되고 x 이퀄 2k도 같은 방법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mk 더하기 1은 하고 표현이 되는데 로그 2에 6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로 한번 뜯어보면 1 더하기 로그 2에 3k 하고 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변 빼볼 텐데요.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mk하고 남겠습니다. 왼쪽은 mk 남고 오른쪽은 지워져서 1하고 남겠습니다. 이 mk를 또 어디에 대입하겠습니까? 여기에 맨 첫 번째 줄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2하고 나타나고 우변은 로그 2에 3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k가 4가 돼야 되니까 k는 3분의 4하고 나타나고 곱하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은 4분의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상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로그 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동 썼습니다.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1차 함수 fx와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에 대해서 함수 hx가 다음과 같이 세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g'0이 0이 아니고 g'1도 0이 아닐 때 h'4분의 1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세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고 경계는 0하고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하고 1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성을 체크를 해서 fx하고 gx의 정보를 얻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연속성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자극한 하고 표현을 하는데 h0- 하고 표현해주면 fx, gx 다 연속 함수니까 그냥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f0-g0 더하기 1은 우극한을 체크를 하면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함수값하고 우극한 같이 붙어 있겠습니다. 0을 대입해주면 f0 곱하기 g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h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겨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f0, g0 하고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f0, g0 그리고 마이너스 f0 그리고 더하기 g0 마이너스 1은 하고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f0으로 묶으면 g0 마이너스 1 하고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f0 더하기 1 그리고 g0 마이너스 1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f0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g0이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미분계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h'0 마이너스 하면은 좌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도함수에 0을 대입한 것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f'0 마이너스 g'0 하고 표현이 되고 우미분계수는 이거 도함수에 0을 대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미분한 것에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0, g'0 하고 표현되고 이것은 h'0 플러스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위에서 두 가지 정보를 얻어왔기 때문에 한 가지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f0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이 식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0이 마이너스 1이면 이 부분 같이 상쇄돼서 남은 부분은 f0은 f'0은 곱하기 g0 하고 남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f'0이 0이거나 또는 g0이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f'0 될 수 없습니다. f'x 1차 함수이고 1차 함수다 그러면 기울기가 0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차 함수 도함수는 기울기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죠? f0이 마이너스 1이면 g0이 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G0이 1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G0이 1이다 그러면 여기가 F'0 돼서 또 이렇게 같이 지워지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G'0은 하고 표현이 되는데 오른쪽에 F0 곱하기 G'0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G'0이 0이거나 또는 F0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G'0은 0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G0이 1이면 F0은 마이너스 1이고 해서 서로 같은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F0이 마이너스 1이고 G0도 G0은 1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뭘 해보겠습니까? 1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1에서의 자극한 그러면 여기에 1 대입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 곱하기 G1은 하고 나타나고 1에서의 우극한 여기다 1 대입한 값이 되겠습니다. F1 더하기 G1-1인데 이것은 H1 플러스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방법으로 한쪽으로 다 몰아보겠습니다. F1, G1 그리고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G1 더하기 1 하고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1 마이너스 1 또는 G1 마이너스 1 하고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F1은 1이거나 또는 G1은 1이다 라는 정보를 얻는데 또 같은 방법으로 이 계산이 비슷하게 진행되면서 이것이 답이겠구나 하고 답 쪽으로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모르는 척하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H'1 자아 미분계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아 미분계수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거 미분해서 또 1 대입하는 거니까 한 번씩 미분해서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더하기 F1 곱하기 G'1 하고 나타나는데 우미분계수는 이거 도함수에 1 대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F'1 곱하기 G'1 이것은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G'1 이것은 H'1 플러스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 해보겠습니까? 방금 화면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해본다고 했습니까? F1이 1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F1이 1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 1 대입하면 G'1 해서 이렇게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러면 F'1 G1은 F'1 하고 나타나는데 이 결과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F'1이 0이거나 또는 G1이 1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1은 0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F1이 1이면 G1이 1이다 라는 뜻이고 또 G1이 1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1이 1이면 이 부분이 지워져서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같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F1 곱하기 G'1이 G'1이랑 같다 라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G'1이 0이거나 또는 F1이 1이다 라는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했습니까? G'1이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얻습니까? 결국 F1이 1이고 G1이 1이구나 라는 결론을 또 얻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fx에 대한 정보 그리고 gx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 fx 직선이니까 두 점만 알면 좋겠습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 빼기 0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1분의 2에서 기울기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2x 해주고 y절편 마이너스 1 했습니다. 2x 마이너스 1 해주고 g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gx는 0,1, 1,1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하고 나타나는데 도함수도 구해야 되니까 전개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h' 4분의 1 구해야 되는데 4분의 1은 이 가운데 들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미분해서 4분의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h' 4분의 1 하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 4분의 1을 해주고 g 4분의 1 곱한 다음에 f 4분의 1 구해주고 그 다음에 g' 4분의 1을 곱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F' 4분의 1 기울기니까 2하고 나타나고 G 4분의 1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하고 표현되고 더하기 F 4분의 1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1하고 나타나고 G' 4분의 1 해주면 2x 하니까 2분의 1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1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8분의 1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 곱하니까 4분의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8로 한번 통분해주면 어떻습니까? 1 마이너스 4, 8이 16 그리고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이고 마이너스 1 해주니까 15 정답은 8분의 15가 되겠습니다. 15번은 세조각 함수의 미분 가능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두 곡선이 있습니다. M은 0하고 1 사이인데 이 부분의 넓이 한쪽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그리고 이쪽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했습니다. S1하고 S2의 넓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50m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넓이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에서 이 곡선을 빼서 어느 것에서 빼든 관계없습니다. 빼서 0에서 1까지 정적분한 값이 0이구나 하고 접근하겠습니다. 따라서 0은 0에서 1까지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mx제곱 그리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mx dx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부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mx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x 제곱 0에서 1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대입하면 4분의 1 나오고 여기는 3분의 1 m 그리고 또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각각 통분해주면 12분의 7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6분의 5m 하고 정리되겠습니다. 따라서 m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분의 7 곱하기 5분의 6을 해주겠습니다. 약분하고 나니까 10분의 7, m은 10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거기에 몇을 곱하라고 했습니까? 50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7, 5, 35, 35가 되겠습니다. 19번은 같은 넓이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에 대하여 각들이 4개가 같습니다.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고 그 다음에 이 각 이렇게 4개의 각이 같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등변 삼각형 서로 닮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정보를 보겠습니다. AC의 길이가 3루트 10하고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3루트 10 하면은 여기도 3루트 10하고 결정이 되고 AB 더하기 CD의 길이가 2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스몰 a, 여기를 스몰 b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가 21이다 하고 여기다가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뭘 쓰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닮음을 쓰겠습니다. 여기 긴 변 대 짧은 변, 긴 변 대 짧은 변 하고 닮은 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a 대 3루트 10은 하고 표현되고 또 3루트 10 대 b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a랑 b랑 곱하면 9 곱하기 10 하고 표현되는데 더해서 21이 되게 한번 짝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A는 몇이죠? A는 긴 쪽이니까 A가 15, B는 6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접근을 할 텐데요. 이등변 삼각형 수선에서 원래 세 변의 길이를 다 아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셔도 좋지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3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대 몇입니까? 루트 10대 1 하고 나타나니까 루트 10대 1대 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사인 법칙을 쓸 준비가 됐습니다. 사인 법칙을 쓰기 전에 제가 이 각 점각을 이름을 좀 주겠습니다. 점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CD에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 법칙을 써주면 이 R2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길이 3 루트 10을 쓰겠습니다. 사인 세타분의 3 루트 10 하고 나타나는데 3 루트 10 곱하기 사인 세타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루트 10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역수를 취해주니까 3분의 루트 10 하고 나타나서 계산하면 1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ABC에서도 써보겠습니다. 닮음으로 구하셔도 좋고 그냥 ABC에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BC에서 이 R1을 계산을 해주면 똑같이 사인 세타분의 하고 읽어주겠습니다. 사인 세타분의 여기 15 하고 읽어주면 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5 곱하기 3분의 루트 10 하고 계산을 해주면 5 루트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R1 제곱 더하기 2R2 제곱 하니까 그냥 양변을 제곱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R1 제곱 더하기 4R2의 제곱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4R1 제곱 더하기 4R2의 제곱 이것의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곱하면 25 곱하기 10 하니까 250 하고 나타나고 이거 제곱하면 10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50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R1 제곱 2R2의 제곱은 절반을 해주면 175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한번 썼습니다.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아래 조건 가나다를 만족할 때 S25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 가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AN A 더하기 N-1D라고 써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가를 보시면 S10 했습니다. 그러면 10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A 더하기 9D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20항까지 합이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A 더하기 19D 하고 써놓겠습니다.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약분하면 5 남는데 이것도 약분하고 여기 20이 빠졌습니다. 다시 써놓겠습니다. 다시 써놨습니다. 여기 5 남았는데 5로 약분하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2A 더하기 9D 하고 남고 저기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가 되니까 8A 하고 표현되고 9, 4, 36, 76D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아이고 자꾸 빠지네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10A 더하기 하고 표현이 되고 85D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로 또 나눠주면 2A 더하기 17D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A는 마이너스 17K 해주면 D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K 하고 표현해보고 K는 정수다 라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어진 조건이 뭔지 또 보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S1이 S2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S1 우리 초항까지 합이니까 A1이 되고 그 다음에 S2는 A1 더하기 A2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A2가 0보다 작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A2는 어떻게 표현되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A 더하기 D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하고 D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5K하고 나타나는데 이게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양의 정수구나 하고 범위를 또 조금 좁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대값 A18이 100보다 작은 3의 배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18 한번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A18은 A 더하기 17D 하고 표현이 되는데 A 뭐였습니까? A-17K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17 곱하기 D는 2K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7K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이거 양수인 줄 알겠습니다. 절대값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100보다 작은 3의 배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7K가 100보다 작은 3의 배수가 되려면 K는 몇이 있습니까? K는 기본적으로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3, 7, 3, 21, 51 하고 맞겠습니다. 그러면 6을 곱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7, 6에 42, 100이 하면서 바로 커지겠습니다. 따라서 K는 3 하고 하나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S25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25는 하고 가보겠습니다. S25는 또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쓰겠습니다. 25 곱하기 2A 해주는데 A가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17K였습니다. A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17K 해주니까 마이너스 34K 하고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24D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4에다가 2K 곱해주니까 48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5 곱하기 이거 계산해주면 몇이 되죠? 14K가 되는데 K는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약분해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7이 되고 25에 7, 3, 22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0하고 나타나서 정답은 525가 되겠습니다. 525 하고 써보겠습니다. 21번은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fx를 이용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니까 윗끝 아래끝 확인하고 미분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미지수를 관장하는 x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x 인테그랄 밖으로 빼서 미분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아랫줄을 보시면 fx를 이용해서 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x 이퀄 알파에서 극값을 갖도록 하는 알파의 값이 4개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k의 최대값 하면은 자연수 이런 정수 조건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k의 범위를 구해보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나 보다라는 짐작 정도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지수 AB를 구해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X 밖으로 꺼낸다고 했습니다. 일단 분배해주고 X를 밖으로 꺼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곱하기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 dt 하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tf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테그랄을 분배했습니다. 오른쪽은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bx 4제곱 그리고 5x 마이너스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뭘 해보겠습니까? x에 1 한번 대입해서 좌변이 0돼서 우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구나 라는 정보를 얻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번에는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 한번 해보면 왼쪽은 곱미분 해주겠습니다. 이거 미분하고 하고 나면 오른쪽이 그대로 남겠습니다. 1에서 x까지 ft dt 하고 표현이 되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쪽 미분하면 fx가 남아서 xfx 마이너스 xfx 하고 사라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을 미분해주면 5ax의 4제곱 그리고 4bx의 세제곱 더하기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직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니까 x에 또 1 한번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 1 대입해주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5a 더하기 4b인데 4b 자리에 이걸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a-8 더하기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몇이 되겠습니까? a는 넘겨주면 3하고 나타나고 a 자리에 대입해주면 b는 -5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겠습니까? 미분을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fx는 해주면 또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에다가 a를 곱하니까 60x 세제곱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인데 3이 내려오니까 또 마이너스 60x 하고 나타나서 60x 제곱으로 묶어보면 어떻게 되죠? x-1 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x는 구했고 이 함수 극값을 갖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데리고 다니기 조금 불편해서 gx라고 하고 조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x까지 하고 표현이 되는데 절대값 ft 그리고 -k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g'x는 그대로 나타나겠습니다. 절대값 fx 그리고 -k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g'x가 0 되게 하는 그 값이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4개 있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절대값 fx는 kx, 즉 fx, 절대값 fx라는 그래프하고 kx라는 직선의 교점이 서로 다른 4개가 존재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접근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fx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그래프가 조금 편하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텐데요. 여기 연하게 생긴 이 핑크색까지 해서 이것이 fx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0에서 접하고 여기 보시면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고 간다 그랬습니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려라, 음수 부분을 접어 올려라 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한 빨간색 그래프가 절대값 f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kx 어떤 직선이 되겠습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마침 절대값 fx가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직선을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이렇게 4점에서 만나서 극점이 이 모든 4개의 점이 극값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기울기 K의 범위를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경계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 접하는 순간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어떻으면 좋겠습니까? 기울기가 작아서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K의 범위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는 예상이 우리 적중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3차 함수 비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끊고 지나가는 점 접점 그리고 같은 기울기를 갖는 여기 또 접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변곡점 해서 몇 등분하죠? 이렇게 3등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3차 함수 비율을 쓸 텐데요. 여기 이렇게 3등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분의 1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3분의 2 하고 나타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변곡점이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 2등분하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러면 6분의 3만큼 가게 되니까 이 극점, 이 접점의 x좌표는 2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 K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1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읽는데 원래 2분의 1 어디 있습니까? 여기 원래 그래프는 이 밑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F'2분의 1을 구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K값이 나타나겠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마이너스 F'하고 마이너스 F'2분의 1을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F'2분의 1, fx 여기 있습니다. 미분해서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60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60 빼기 여기 제곱인데 제가 제곱을 빼먹었습니다. 제곱을 다시 살려놨습니다. 빼기 60 곱하기 2 곱하기 그리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하고 접선의 기울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계산을 해주면 4로 나눠주면 15가 되니까 마이너스 45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2로 약분하니까 더하기 60 하고 나타나서 계산하면 15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기울기 K는 15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크다는 것도 막아보겠습니다. 0보다 크고 15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의 최대값은 14가 되겠습니다. 22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3차 함수 비율, 일반 비율도 썼고 직선하고 나타나는 비율도 썼습니다.